아버지는 분명 목적의식을 가지고 걷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저를 설득하였지만 화해를 하게 되면 가족과 아버지의 책임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 결국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얼마 뒤로 판결 날짜를 잡았습니다. 결과는 철도 회사의 완벽한 승소였습니다. 2013년 8월 1심을 담당한 나고야 지방법원은 어머니는 아내로서 부주의하게 조는 바람에 아버지가 집을 나가게 만들었고, 출입문 알림 감지기가 아버지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애완견이 지나갈 때도 울리는 바람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이를 꺼둔 과실이 인정되며, 저는 비록 타지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장남으로서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개호 방침을 결정하고 있었기에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반면 사람이 선로에 들어가지 않도록 철도회사 직원이 항상 선로 위에서 감시하는 등 인적, 물적 방지 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철도 회사의 과실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저와 어머니에게 철도 회사가 청구한 손실액 약 720만엔 전액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완벽하게 철도 회사의 의견만 수용하였습니다. 저희 가족이 아버지의 당시 치매 상태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는 항상 눈을 뗄 수 없는 상태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한순간도 아버지에게 눈을 떼지 않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게으름이 있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모든 책임을 지웠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이해해달라는 취지로 제출한 서류도 재판부는 철저히 철도 회사에게 유리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과거 전통적인 대가족 제도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가족 공동체 구성원의 잘못은 가족 대표자가 무한한 책임을 진다라는 확고한 관념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법률 전문가들도 가족들에게 거의 무과실 책임에 가까울 정도를 요구하는 선례에 비추어 결과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원래 부모님은 함께 살면서 어머니가 아버지를 돌보았지만 치매가 점점 심해지자 발병 2년 후부터는 아내가 저와 떨어져 부모님 근처로 이사가 개호에 참가하였습니다. 요코하마에 사는 저는 매월 3회 정도 주말마다 고속철도를 타고 부모님 집으로 갔습니다. 여동생도 번갈아 아버지를 돌보았습니다. 아버지 돌봄을 위한 가족 총동원 체제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치료를 위하여 꾸준히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치매라는 병을 잘 알고 대응하기 위하여 공부도 하고 교육에도 참가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넘어져 팔이 부러지는 일이 생기자 집안 구조도 전부 안전하게 교체하여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갑자기 나가는 것에 대비하여 현관에 감지기를 설치함으로써 아버지가 접근하면 소리가 울리도록 하였고, 경찰서에 미리 아버지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나가지 말도록 설득하거나 경찰과 상담하기도 하고 GPS를 사용하거나 심지어 집을 잠근 적도 있었지만 아버지는 대문을 마구 흔들고 격하게 반응하며 어떻게든 잠근 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었고, 감금당했다고 노발대발하여 모든 방법은 실패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버지를 격리하고 자유를 빼앗은 방법이 최악의 대처법이라는 것을 결국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거쳐 아버지로 하여금 자유롭게 행동하도록 결정했던 것입니다. 당시 80세가 넘은 어머니도 다리에 마비 증세 등 건강이 좋지 않아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신세였지만 현관 출입 알림 차인배를 베개에 두고 야간에도 늘 노심초사 주의를 다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만족할 때까지 아버지의 발걸음에 동행하였습니다. 제 아내도 외출하는 아버지의 뒤를 따라가며 지켜보았습니다. 아내가 지켜본 바에 따르면 아버지는 한때 근무하던 농협이나 생가의 방향으로 천천히 걷다가 자신의 과거 기억과 달라진 낯선 장소에 이르면 당황하고 멈췄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가 가서 "아버님,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집에 가요." 라고 말을 하면 아버지는 그제야 안심하는 표정을 지으며 아내를 따라 귀가하였다고 합니다. 만일에 대비해 아버지의 옷에 이름과 연락처를 부착하였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외출을 반복하는 아버지를 배려하면서 길을 잃고 실종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거대 기업을 상대로
승산 없는 소송을 왜 진행하였을까? 철도회사에 적당히 고개 숙이고 최소한의 자존심을 살리는 수준에서 화해하지 못하였나 후회가 밀려오기도 하였습니다. 정말 감당하기 버거운 고독한 싸움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철도회사가 선로로 내려가는 모든 상황을 다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두둔하였는데, 같은 논리로 치매 노인 가족도 치매 노인이 혼자 나가버리는 모든 상황을 다 방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판결에 따르면 치매 노인은 그 자체로 위험한 존재이므로 결국 가두어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보호시설에 보내지 않고 끝까지 자택에서 열심히 치매 노인을 위하여 개호하면 할수록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물론 치매 노인을 위하여 헌신하는 다른 가족들에게는 최악의 판결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잠겨있지 않은 철제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철도회사는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하려는 노력은 포기한 채 힘없는 치매 노인 가족만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치매라는 병에 대한 무지와 치매 가족의 노력에 대한 몰이해로 아버지의 죽음을 무시하였습니다. 과거가 아닌 변화된 현재, 지금의 시대에서 치매 노인을 돌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 저희 가족의 노력은 사법의 현장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외면받았으며 무시되고 부정되었습니다. 늘 온후하고 따뜻한 아버지를 빼앗긴 슬픔이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판결을 선례로서 남겨서는 안 되겠다는 절박한 사명감 하에 항소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치매 노인 가족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1심 판결이 선고되자 문제의식을 가진 언론의 취재와 보도가 늘어났습니다. 언론 보도는 판결 결과와 내용에 분개하고 철도 회사의 대응을 비난하는 것이었는데 저희 가족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언론 보도 전까지는 거대 기업과 개인의 외롭고 고독한 싸움이었습니다. 스스로도 우리 가족의 주장이 세상의 상식과 동떨어진 이상한 것인가? 혹시 우리가 진상인가? 라고 되물으며 마음 약해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언론 기사는 정말 큰 위안과 힘이 되었습니다. 판결에 대하여 단순히 한 치매 노인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치매 노인 가족의 것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치매 노인 가족단체, 치매 노인 개호 관련 의료 종사자 같은 전문가들도 적극적으로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자발적으로 제출해 주었습니다. 드디어 다수의 원군이 저희 가족에게도 생긴 것입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사회 분위기에서 무슨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드디어 사고 현장 철문이 잠겨 아무나 선로로 내려갈 수 없도록 조치되었습니다. 철도 회사는 도대체 왜 이제야 문을 잠근 것일까요? 고조된 사회 분위기 속에 2심 판결 선고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2014년 4월 24일) 2심 나고야 고등법원은 어머니에게만 절반인 약 360만 엔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부부는 서로 돕는 일반적인 의무가 있고 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살며 돌봄을 해왔기 때문에 법정 감독 의무자로서의 책임이 존재하는데 출입 감지기를 꺼두는 등 아버지의 외출을 막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아들인 저는 20년 이상 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았고 한 달에 3번 정도 아버지의 돌봄에 관여하였을 뿐이므로 일반적인 감독 의무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상액과 관련하여 철도회사는 사회적 약자도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관리할 책무가 있으니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고려할 때 발생한 손해의 절반만 배상하라고 하였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치매 노인 가족을 배려해 지혜를 짜낸 판결이라고 평가하는 호평도 나왔습니다. 저희 가족은 상고할지 여부에 대하여 주저하였습니다. 항소심 판결은 저희 가족들의 주장을 그래도 어느 정도 수용하였고 실제 일부 배상은 피할 수 없었다고 생각하였기에 애초부터 1심에서 360만 엔 배상이 선고되었다면 항소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정도 타협하고 더 이상 재판의 고통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였고 연세 많은 어머니의 고통을 보고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희 가족들의 생각과 달리 언론과 여론은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도 여전히 비판적이었습니다. 2심 판결도 결국 치매 노인 가족들에게 책임을 묻는 확고한 관념 자체는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치매 노인을 감금하란 말이야? 부부 한 명이 치매에 걸리면 이혼하란 말이야? 아니, 건강하지 않은 80대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건 납득할 수가 없다 이 말이지. 철도회사는 더욱 안전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보험이나 공적인 구조가 필요하다. 라고 사람들은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슬프고 어이없던 것은 가족들의 주저함과는 달리 철도회사가 먼저 상고하였기에 결과적으로 우리도 상고 여부를 주저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철도회사는 정말 사채업자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최고재판소의 시간이 도래하였습니다. 가족들은 아버님 옆에 늘 붙어서 지켜보고 말을 걸어주고 정말 헌신적으로 돌보았습니다. 치매에 대한 공부도 열심히 하였고 항상 아버님을 이해해 주려고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가족들이 사고 방지를 위해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문진한 결과 오랜 기간 부동산업을 해온 자택 겸 사무실에서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것이 아버님의 희망이며 존엄을 지키는 일임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철도회사는 치매 노인이 스스로 열 수 없는 문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과실이라고 주장하나 치매 노인이 억지로 문을 열려고 더욱 발버둥치다가 문제가 악화될 수 있어 인권 옹호의 관점이나 의학적인 관점 모두에서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는 철도회사의 치매에 대한 무지와 몰 이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치매 노인에 대한 시설 입소를 강요하게 만드는 것으로 그 자체로 본인의 존엄을 짓밟는 것입니다. 최고재판소는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니, 도대체 치매 노인 가족들이 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24시간 내내 단 한순간의 빈틈도 없이 지켜보고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치매 현실과 개호 실태를 모르는 판결에 정말 분노합니다. 판결의 논리라면 시각장애인이나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선로에 떨어져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항상 옆에서 챙기지 아니한 보호자의 책임이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치매가 있어도 사람으로서 당연히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또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사회, 치매 노인과 함께 공존하는 지역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정부와 시민들의 노력에 이건 정말 정면으로 반하는 판결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철도회사와 이를 사법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법원 모두 추구해야 할 본질을 외면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사회적인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초고령 사회 속에 치매 노인과 간병에 고민하는 가족이 늘어나는 가운데 최고재판소의 최종 판단은 사회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추위가 다소 누그러진 2016년 3월 1일 오후 3시 집 근처에서 강아지와 산책하는 도중에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들리세요? 이겼습니다. 판결이 뒤집혔어요. 이제 됐습니다. 선생님, 듣고 계시죠? 아, 네. 감사합니다.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마무리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도회사란 거대 기업이 저희 가족을 상대로 내용 증명을 보내 배상을 요구한 후 8년 만에, 그리고 재판 과정 6년 만에 93세가 된 어머니와 저희 가족은 드디어 이 고통스러운 소송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아버지, 끝났어요. 이제 가족 걱정 말고 편히 쉬세요. 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 가족들의 메시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 노인 가족을 배려하는 따뜻한 판결을 내려주신 최고재판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결과에 아버님도 기뻐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8년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것으로 어깨에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계각층에서 받은 수많은 지원과 관심에 대하여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건 정말 극적인 역전 판결입니다.
의뢰인의 가족과 전국 치매 노인 가족들에게 구원과 같은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너무 기쁘고 다들 울고 있다는 지지자분들의 메시지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판결 직후 NHK 등 주요 언론에서 속보로 소식을 전달하였고, 다음날 주요 조간 신문들도 일면을 포함하여 여러 지문을 할애하며 판결의 결론과 의의를 설명하였습니다. 철도 회사로부터 철저히 무시된 늙고 힘없는 치매 노인의 죽음은 더 이상 아무 의미 없는 고독하고 초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회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판결을 진지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판결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재산과 이익을 지켜야 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부당하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기본이고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민영화된 철도회사는 결국 공공성은 뒷전이고 자사의 이익 증대와 손해 경감이 최우선이라는 철저한 기업 논리대로 행동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사 소송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최고재판소 판결이 비록 치매 노인 가족들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치매 노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화재, 물건 파손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 상품이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치매 노인 가족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직접 부담하는 지자체도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치매 노인에게 배회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배회라는 단어에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아무 목적 없이 돌아다니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옆에서 지켜본 바에 의하면 아버지는 분명 목적의식을 가지고 걷고 있었습니다. 태어나고 자란 집이나 한때 직장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기억에 남아있는 목적지를 가는 도중에 경치도 길도 바뀌어 있자 혼란함과 불안함을 느끼고 멈춰버렸던 것입니다. 여기는 어디지? 하늘나라에서는 마음껏 다니세요, 아버지. 누구도 치매 노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치매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남들의 문제만이 아닌 것입니다. 사회 시스템적으로 치매 노인을 돌보고 지원하여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 모두가 내 앞에 길을 잃은 치매 노인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서로 도와야 한다는 인식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치매 노인들이 자식을 돌보고 헌신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치매 노인들을 돌봐야 할 때입니다. 할아버지, 어딜 아니, 어디 가시는 거예요? 그 평소 가시는 방향하고 다른데? 할머니한테 말씀하고 가시는 거죠? 할머니! 할아버지 어디 가시네? 빨리 나와보세요. 어르신, 어디 가십니까? 옷에 명찰 있는 거 보니까 가족들한테 말씀하시고 나오신 거예요? 제가 가족분들한테 연락해 볼게요. 일본의 치매 환자는 2025년에는 7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꼴로 치매가 발병하고 있고 3년 후면 인구 5명당 1명이 65세의 고령층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2021년 치매 노인 실종 신고 접수된 건수는 12,577건이고 그중 15건은 아직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였습니다.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다소 복잡할 수 있는 법률적인 설명을 최대한 간단히 설명하자면 1. 아내와 장남이라고 하여 바로 치매에 걸린 아버지의 법정 감독 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다만 치매 노인의 심신 상황과 일상생활상의 문제 있는 행동의 내용, 그에 대한 가족들의 노력과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치매 노인을 감독하는 것이 가능하고 용이한가 등 형평의 관점에 따라 법정 감독 의무자에 준하는 지위가 아내와 장남에게 부여될 수는 있다. 3.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아내는 당시 85세의 고령이었고 좌우 다리의 마비 경직 등 건강이 불량하여 오히려 도움을 필요한 상태였으며 아들은 타지에서 따로 살고 있는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치매 노인에 대한 잘못까지 책임질 지위는 없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물론 이 판결도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증가하는 치매 노인 수에 따라 유사사건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상황에서 손해를 입은 자가 이 사건과 같이 거대 기업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이라면 책임 소재와 정도를 어떻게 정해야 할 것인지의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일어날 유사사건의 경우에는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할 것인지도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일 것입니다.